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부동산 라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주택 크기를 과감히 줄이고 주거 형태를 조정하라.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 원하는 크기와 형태의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데 원하는 지역에 꼭 들어가셔야 한다면 과감하게 주택의 크기를 줄이고 또 형태를 조정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즉 주택의 평형과 주거 형태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이 상급지라면 원하는 평수 주거 형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외곽 지역을 노려라. 외곽 지역, 하급지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금 당장 중심부 상급지로의 진입이 어렵다면 하급지, 외곽 지역에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서울은 주택을 지을 토지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이러한 곳에 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인기가 있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은 모두 노후주택 단지 재개발,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러한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투자가 될 수 있고 인프라가 신축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주택, 아파트의 경우 신축에 비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깨끗이 보수하고 새집 같은 느낌으로 거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얹혀 살아라. 예전 어른들은 한 집에서 3대가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러나 점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지금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따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비 절약을 위해 거꾸로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변에 보면 주택 구입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20, 30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를 절약하고 그 절약한 비용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싶다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 또한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한 작은 희생과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신혼 초기 3년만 부모님 댁에 살기 혹은 종잣돈 얼마를 모을 때까지만 부모님 댁에 살기 하고 기간과 금액을 정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온전히 집값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 동안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집값이 더 빨리,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부동산 자산 가격은 집가 상승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우상향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겠죠. 요지부동인 천안 공깃밥 가격을 제외하고 짜장면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대충격이 왔을 때 집값은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그야말로 바닥에 사는 것이지만 이런 시기에 용기 있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데 레버리지로는 은행 대출이나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죠. 전세금을 끼고 구입하는 것을 갭 투자라고 해서 다주택자들의 이러한 주택 구입 행태가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의 경우 제가 가진 돈만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후 장기간에 걸쳐 전세금을 다 갚고 실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집이어도 제 집이 아니었던 집이었지만 멀리서나마 바라보며 뿌듯했고 언젠가는 저 집에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던 기억입니다. 집을 미리 사두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집값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전세금이라는 일종의 부채도 고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돈만 모으면 되었습니다.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같이 대출이 막히고 여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 지도층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한 예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을 구입할 여유가 있음에도 주택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주거 문제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 혹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대도시도 외국과 같이 점점 집을 소유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런던이나 뉴욕의 살인적인 임대료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주거 비용도 너무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가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만 임대료는 철저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 것 또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집을 알아보고 이사 다니는 것보다는, 또 임대로 사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내 소유의 집을 갖고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꿈과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데서 살아라 저런 데서 살아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누구나 다 살 수는 없기에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복잡하시다면 매슬로우의 니즈의 단계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의 니즈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의 다음 니즈는 무엇인가? 아무도 내게 더 상위 단계 니즈를 꿈꾸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관련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 단계가 너무 높아지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입니다. 올해 모두 많이 지치셨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